All right, listeners, now it's time for the special interview of the day. I know a lot of our listeners out there are lovers of food as well as lovers of movies. So good news for you. The 2019 Busan Food Film Festa is going to be held. Well, it's already being held at the Busan Cinema Center going until the 23rd. So a little bit about this festival. It's been held since 2016 for audiences and chefs alike to enjoy a variety of films that utilize food themes as well as a lot of related events, a wide range of programs to enjoy food and movies together. So to introduce the event, we've invited the chairman of the festival, Mr. 황 교익. 네, 오늘은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의 황교익 위원장님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It's a pleasure to have you. So let's have you start off by introducing to our listeners the festival. 네, 먼저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주 단순해요. 네. 영화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인데 요즘 영화들을 보면 그 먹는 것과 관련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Right. 굳이 음식 영화가 아니어도 음식을 소재로 많이 쓰죠. 인간의 생활 중에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뭐 중간에 간식, 밤에 만찬 뭐 이런 걸 따진다 보면 그 삶에서 차지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 먹는 것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음식 먹는 장면이 당연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Right. 그런데 그 감독들이 그런 음식 먹는 장면을 그냥 재미로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야기로 풀고 그리고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음식도 실제로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그걸 영화 속에 있는 음식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네. 그걸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I see.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introduction. I guess a little bit more about the festival. I'm curious, what will be this year's opening film? 네, 올해 개막작은 어떤 작품입니까? 멘타이 삐리리라는 그 일본 영화인데 네. 우리는 이제 명란이라고 이야기하죠. Yes. 일본 사람들도 이제 이 명란을 먹습니다. 일본 명란과 한국 명란이 맛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거의 같은 음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일본에서는 한국의 명란 조리법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크게 번창하고 있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약간의 고춧가루가 약간 가미되어 있는 그런 명란을 갖다 한국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식 명란이 크게 번져 나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일본의 가게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가게예요. 근데 그 가게가 어떻게 해서 그 명란을 만들고 그 크게 성공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에 일본 우리도 뭐 그때 다 힘들었지만 일본도 상당히 그 민중들이 삶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 과정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볼만합니다. I see. Well, thank you so much. Sounds like a great movie. Moving on, the food story and movie section provides a special talk after a movie screening. What's the topic or theme of this year? 네, 특정 주제에 맞은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Food Story and Movie. 네, 올해 주제는 식구라고 들었습니다. 식구라는 그 말이 가족과는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네. 가족이라 그러면 보통 그 피부치를 말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그 피를 나눈 그 형제 자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식구는 피부치가 아니어도 식구예요. 네. 친구끼리 같이 살아도 식구고요. Right. 전혀 뭐 피부치가 아닌 사람들 요즘은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식구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식구가 쓰이고 있으니까 그 식구, 음식 영화, 그러니까 음식 영화들 중에 그 식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좀 식구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사색할 수 있는 영화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이렇게 한번 엮어보자라고 해서 좀 엮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식구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가족 구성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대체로 대가족들, 뭐 삼촌, 고모, 이모 뭐 이렇게 다 같이 살았던 시대이고요. 적어도 이제 저는 핵가족 정도는 살았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뭐 1대, 2대와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깨졌어요. 거의 뭐 전체 가구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편화돼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그래서 피부치도 같이 살지 않고 밥 먹을 사람들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 뭐 요즘 뭐 혼밥이라서 혼자 밥 먹는 일도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는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면 즐거운데 혼자서 하면 뭔가 힘들어요. Right. 네, 힘들어요. 맞습니다. 외로워요. 예. 그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방법들 뭐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영화들을 이렇게 엮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그 영화제 기간에는 가족들이 좀 많이 왔으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들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기는 분들이 축제 현장에 와서 좀 음식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서로 식구랑 뭔가 서로 이렇게 토론도 좀 같이 해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I see. Thank you so much. Now, besides the opening film, what are some other movies that people should not miss out on at the festival? 네, 개막작 외에 관객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영화는 무엇인지 한 몇 개 골라줄 수 있습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네. 저도 그 영화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기 왜 내가 나오지? 네. 그 각자의 미식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네. 개봉이 됐는데 그렇게 네. 흥행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임원희 씨가 음식 평론가로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음식 평론가죠. 네. 그분이 강릉 지역을 돌면서 이 식당 저 식당의 음식을 먹으면서 품평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서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가져가는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대사며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아예 이런 대사도 있어요. 저는 수요일에 항상 일정이 있어서 뭐 그래서 그 임원희 씨를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희 씨 영화 속에 영화 평론가와 진짜 음식 평론가인 제가 한 무대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내일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요일 날 프로그램인데 그게 제한테는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I see. Well, thank you so much.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are looking forward to that as well. You mentioned you hope that a lot of families come out to this festival. Are there any movies for the families or even children? 네,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음식 영화도 있을까요? 그 대부분의 영화가 그 뭐 15세
이상이 뭐 이거 성인 18세 이상은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하나가 가족이라는 뭔가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그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이번에 하나 이번에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데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네.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광희 영화 평론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난해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을 아세요? 하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요. 네. 근데 그 출연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의 얼마나 대단한 상인가 하는 것을 봉준호 감독이 받아야만이 Right.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 작품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어느 가족이라는 일본 영화인데 명작이에요. 제가 보면서 그걸 한번 보고 울었는데 이걸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봤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봤는데도 또 울게 만드는 와우. 영화예요. 네. 기생충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 이 어느 가족 이것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생충은 거의 관객이 1,000만 정도 곧 돌파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어느 가족은 국내에서 개봉하고 나서 겨우 17만 명 들어왔습니다. 17만 명이면 국내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망작이라고 볼 수 있죠.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라는 게 조금 사실 저조차도 그걸 개봉할 때 보지 못했다는 게 제가 이 문화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맞는가 스스로 이게 자책감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지게 됐고요. 네. 정말 아까운 영화요. 이 영화를 안 봤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꼭 와서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보는 영화들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큰 화면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한번 와서 보시라고 그 작은 텔레비전 화면으로도 사람을 그렇게 울리는데 그 큰 화면에서는 얼마나 울릴까 네. 하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랑 한번 같이 보시죠. 오실 때 그거는 제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수건 꼭 가지고 오시면 정말 울립니다. 네. Oh, okay, I see. Well,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are looking forward to that as well. Thank you so much. I'm curious, how did you go about selecting movies for this festival? 네, 필름 페스타에 상영되는 영화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제 매해 그 주제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첫 해는 음식과 영화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 뭐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많이 선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주제가 불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베큐와 관련되는 그런 것을 많이 선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식구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뭐 관련되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고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래머들이 사실 그 일을 갖다 열심히 하시죠. 제가 하는 것은 큰 흐름 정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네.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열심히 그 영화를 보시고 영화 여러 편 보고 그것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의미를 하나하나 붙이고 전체 구성들을 하고 또 어떤 어떤 영화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분들을 또 섭외를 하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이런 음식이 나오니까 이 음식을 우리 한번 같이 맛보게 하자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기획팀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 영화제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그 영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 영역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영역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공동운영위원 체제거든요. 위원장이 저 네. 말고 양형철 감독님이 계세요. 양형철 감독님은 영화, 저는 음식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양쪽의 이거 문화의 인사들이 문화와 관련되는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협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음식의 영역이나 영화의 영역이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같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다 동일한 한 지점으로 이렇게 소구가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음식 영화제를 지금 3년째인데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세요. 1회 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하고 이랬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게 하나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부산이라는 것의 그 문화 키워드가 하나 그 두 개가 보자 그러면 하나는 그 국제 영화제가 있죠. 부산 국제 영화제 아주 이제는 완전히 세계적인 영화제로 지금 자리를 잡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하면 영화 그리고 머릿속에 지금 부산 시민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머릿속에는 이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산이 음식 맛있는 도시로 이름이 꽤 나 있어요. 네. 부산에 음식 여행을 참 많이 옵니다. 저는 부산 음식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절대 하질 않죠. 특별한 음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돼지국밥도 네. 있고요, 꼼장어도 있고요. 뭐 오뎅 안에 보면 그 물떡이라고 해서 아주 이상한 가래떡을 갖다가 오뎅 국물 안에 넣어놓은 맞습니다. 그런 음식도 있고요. 당면, 비빔당면도 있고요. 뭐 씨앗 호떡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는 특이한 음식들이 존재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음식의 도시, 맛의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하나 이렇게 구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 영화와 음식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부산 음식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3회째니까 사실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크게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 후 정도 되면 이게 국제적인 영화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초기 모양은 제가 좀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 see. Thank you so much. Could you tell our listeners about the expected benefits from a festival like this? 네,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야말로는 음식, 인문학, 관광, 뭐 엔터테인먼트 합쳐진 종합 축제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축제가 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대 효과는 별거 없어요. 저는 그 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즐기자, 놀자.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실컷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가게끔 만들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영화제 이러면 좀 골치 아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영화제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음식 영화제 그러면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골치가 좀 아프죠. 그리고 음식 기르면 뭐 전시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토론하고 하는 골치 아픈 문제로 토론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배제하자. 이야기를 나눠도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주제를 이렇게 끌고 가고요. 먹는 것도 가볍게 여기 와서 이 주변에 영화의 전당 주변을 돌아다 보시면 뭐 푸드트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걸 들고 와서 품위 있게 드실 수 있게끔 야외 상영장에 아주 멋지게 테이블도 마련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품위 있게 즐길 수 있게끔까지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즐기자라는 게 포인트이고 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이때까지 한국의 축제 현장들을 가보면 저 참 많이 가봤거든요. 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없어요. 이게 축제는 그 참여자들이 흥겹게 한바탕 해방감을 느끼고 가는 그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I see. That's probably the best way to go with it. Thank you so much. Now, I want to, I guess, tell our listeners a little bit about the work that you do. You're one of the very first food columnists. In Korean, we call it 맛 columnist of our country. What had motivated you to get into this line of work? 네,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맛 칼럼니스트 1호이신데요.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릴 때 글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글쟁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글을 쓴다는 직업은 소설가나 시인, 수필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잡문들을 쓰는 그런 세상도 있으니까 뭐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신문 기자가 됐고 그 중에 아주 그 작은 영역의 일을 한번 해보자. 보통 그 칼럼니스트라든지 뭐 평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의 규모가 조금 크죠. 뭐 정치, 경제, 예술, 음악, 미술 이런 영역의 그것의 평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또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음식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글쟁이는 제가 이 일을 하자고 생각하는 1992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는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저 같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젊은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마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하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마세요. 이게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미 그 직업이 인기 있는 직업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상태이고 네. 경쟁이 치열한 거죠. Right. 네. 지금 음식 관련되는 글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1992년에 직업을 선택할 때의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1992년에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Right. 근데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1992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실패할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하는 과정 자체가 나한테는 즐거웠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했다라는 그런 자존감이나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은 가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는 질문에 항상 저는 아무도 안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힘들 수 있다. Right. 다른 일을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저처럼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찾아서 네. 한번 보시라. 이 이야기를 자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황교익이 자기 혼자만 저거 다 해.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역이 아주 다양하게 변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섬세하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빈자리가 하나 있는 게 레스토랑 비평의 영역의 일이 있는데 네. 이 영역의 일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욕심들은 있어요. 아직까지 사실 레스토랑 비평의 일은 전문 영역으로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요. 이 레스토랑 비평은 일단 이런 겁니다. 어떤 정도의 소양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식당에 갔을 때 처음에 그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보고 이 공간 연출이 이 음식과 어떻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것들도 잔잔하게 깔려 있겠죠. 뭐 음악을 쓰는 게 이 음식과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는가, 테이블보는 어떤가, 식기들은 어떻게 놓여 있는 게 전체의 조합을 잘 이루고 있는가, 저 브랜드의 식기가 이 가게에 적당한 것인가, 그리고 종업원들이 보이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어떤가, 그리고 음식까지 포함해서 다 전체를 품평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까지 해내려고 하면 공부가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네.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내가 한번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10년, 20년 정도 꾸준히 이 하나하나 일을 밟아 나간다 그러면 한 30년 후에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이 큰 일을 지금 레스토랑 비평 영역은 한 30년 후에 반드시 뜹니다. 그러니까 일을 우리 당장 1년, 2년 뭐 몇 달 후에 뭐 이렇게 일을 기획을 하지 마시고요. 네. 적어도 한 2, 30년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게 제가 청년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드리는 조언이에요. 저도 1992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투자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한 20년 걸렸어요. 네. 중간에 그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들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10년, 20년은 한 인생의 길이로 보자 그러면 이 사회에서 내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내가 해놓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안 해요. Right. 난 레스토랑 비평 영역 한 30년 투자하실 분들이 꼭 나와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Thank you so much. Encouraging words indeed. Unfortunately, it is time to wrap up our interview with you. Do you have any last words for our listeners?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복됩니다. 정말 행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첫째는 이게 지리적 조건이죠. 바로 바다와 연결되는 해양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요. 그게 대륙과 연결되는 끝지점이죠.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그 블라디보스톡역 앞에 서 있는 그 문구에서 많은 그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그게 이런 비슷한 문장이었어요. 유럽의 끝, 아시아의 시작. 사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유럽 관통 열차의 끝 지점을 블라디로 본 거죠. 그런데 남북 간의 철길이 연결이 되면 그 끝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부산입니다. 맞습니다. 아시아의 끝, 유럽의 시작, 아시아의 끝, 그 지점이 사실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은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것들도 그런 그 크게 성공하는 것도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식이 다양한 것도 그렇고요. 부산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포가 커요. 뭐든지 하면 좀 크게 일을 벌린다라는 게 특징인데 영화의 전당이라는 그 공간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보통의 지자체가 한 시설을 공간을 만들어낼 때 저렇게 크게 공간을 어떻게 보면 흡입하듯이 빈 공간을 툭툭 던져놓는 이런 방식을 잘 쓰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밀조밀 뭘 집어넣을까 하는 생각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전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공간을 왜 버려뒀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펑펑 뚫려 있어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음식 영화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여기는 축제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 그리고 그런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여러 지역에 가봤지만은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제가 마산 출신이거든요. 네. 바로 옆 동네 네, 마산 맞습니다. 출신인데 마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그런 공간이 없어요. 네. 경기도민이기도 한데 경기도에서 그런 걸 뭘 해보려고 그래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 시민이 정말 행운을 크게 안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영화의 전당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보니까 평소에는 축제 기간에 많이 오시는데 한번 다들 와서 보시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평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부산 시민들이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영화의 전당은 1년 365일 내내 축제를 열어도 될 수 있을 만큼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I see. Well,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listeners, the 2019 Busan Food Film Festa going on till the 23rd of this month. The chairman of the festival, Mr. Hwang Kyo-ik,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come out and speak with us.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세요.